예,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고 치열하게 분석합니다. 신인규의 핫스팟 신인규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이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만 해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럴 때 신인규의 핫스팟 함께 하시면 이번 한 주 뜨거웠던 이슈의 이면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는 누구와 함께 하나요? 최신형 더 센 엔진, 더 센 폭탄 최신형 검찰 폭격기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요일이 빨리 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데 전국이 꽝꽝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소팔 코사노 레드처럼 예. 전립선을 뚫듯이 아하. 전국이 팍 뚫려야 되는데 막힌 전국. 그럼요. 활력.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음흠. 심내혈관 질환 예. 그리고 노인성 낙상 낙상. 이게 예. 이게 넘어지시면 막 다리가 골절돼요 노인분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폐렴. 예. 그러니까 조그만 감기도 폐렴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서울대 암병원에서 우리는 이제 신규 암 환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말 또 큰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의료 대란 도대체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 전략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예. 이 의료 대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10월, 11월, 12월 아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더 상황이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다뤘던 이슈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뭐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26일입니다. 어제 뉴스토마토가 제보자 이 씨의 그 녹음 파일을 또 공개를 하면서 뭐 통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 사무실에 온 그러니까 명태균 씨죠. 공무원들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이야기였다는데 이거 좀 의혹 파장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 명태균 씨가 네. 본인 나름으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예. 뭔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실력자다. 정말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영선 의원이 월급을 받으면 반띵해서 예. 상납할 정도로 내가 높은 위치이다. 급여 상납. 그렇죠. 오. 아니 이런 이게 뭐예요? 출연료 반띵. 자, 이 뭡니까? 미화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 오, 보이시죠? 예. 요런 걸 반띵으로 뭔가 증표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거를 이제 책상 서랍에 그렇지. 넣어놓는 거죠. 예. 내가 김영선이 나한테 야. 월급 상납할 정도로 정말 직위가 있고 야.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최측근인데 예.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오.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바로 증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걸 마패 오. 공식적으로 마패 이렇게 예.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마패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개인적으로 통화했던 녹취 예. 그래서 통화 내용 오빠한테 전화 왔죠. 요걸 틀어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스피커폰으로 틀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 스피커폰으로 명태균 씨가 이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들려줬다라는 그 음성이 반복되면서 지금 제보자 이 씨로 추정되는데 녹음을 해놨을 가능성 그렇죠. 내지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폭로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내지는 지금 제보자 이 씨는 국정감사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보자 이 씨가 2년치 통화 내용을 다 기록했다고 하니까 저도 예.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 정말 이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네. 김영선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네. 저는 사실은 뭔가 이분들이 어떤 정치, 가치, 철학 이런 거에 기반한 어떤 가치 지향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라 예. 주식회사가 어울린다. 아. 그래서 정당법상 정당을 구성할 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거야 명세균이. 그렇죠. 명세균이 투자를 했어. 아, 명태균. 명태균이 예. 투자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뭔가 당 대표를 만들었는데 그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뽑아내야. 뭔가 그런데 그러한 이해 예. 기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익 추구의 집단으로 전락됐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상법상의 회사도 네.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상법상의 회사를 해도 법을 안 지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뭔가 법을 듭니다. 뛰어넘는 예, 법을 뭔가 이렇게 피해가는 법꾸라지들. 법보다는 홍매화를 새벽 4시에 씹는. 삽질을 말씀하시는 예, 건데 예, 예. 아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이 씨가 또 증언하기를 음. 명태균 씨가 네. 지난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여론조사 좀 보고 싶다. 이런 식의 문자를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녹취록을 통해서. 이거 좀 윤석열 대통령까지 개입이 되면 이 공직선거법상 시효도 늘어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인트인데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어. 사설 여의도 연구소를 개설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그 여론조사 보면은 3억 6천만 원, 3억 7천만 원 정도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이 소요된 거 아닙니까? 꽤 많은 비용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왔냐? 어허.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내지는 돈을 저- 면제받았을 때는 그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설 정말 정당 연구소, 사설 여의도 연구소가 아니라면 예.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문에 밝은 사람인데 월급을 반띵할 정도로 네, 반띵도 이런 돈. 이번까지. 그리고 저는 예. 월급 반띵한 건 봤어도 예. 추석 상여금, 아하. 설 상여금 반띵한 건 처음 봤습니다. 어. 그것까지 그냥 1원도 틀리지 않게 반띵을 한 사람인데 예. 3억 6천만 원을 그 원래는 그럼 1억 8천 반띵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개인 돈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런 그렇죠. 반대급부 없이 아.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법적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지출할 금액을 만약에 면제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다 사전 사후 뇌물 다 검토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3억 6천 7천만 원 돈이기 적은 돈이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월급 그냥 돈이 없어갖고 김영선 전원 월급까지 그냥 상여금까지 반띵으로 받고 1원도 틀리면 나랑 끝이라는 사람인데 본인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대선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용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아니면 사실은 그런 비용들을 만약에 면제해줬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안 받고 그런 걸 나중에 공천 거래로 뽑아내는 식으로 대가 그렇죠. 교환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를 열어놓고 해야 된다. 아니 핵심이죠. 한두 번은 정말 네. 4,500만 원, 1,000만 원은 여론조사 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3억 7천만 원은 정말 아하. 내 전재산 거의 뭐 전재산의 반 집 팔아 갖고 어우. 조달해야 되는 비용인데 엄청 큰 금액이죠. 그것을 개인이 어떤 지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윤석열이 좋아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의 출처, 그렇죠. 이 돈을 만약에 출처가 분명하다면 나중에 어떻게 또 이렇게 조달 그러니까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이 오고 간 흐름과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대통령실은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 또 특히나 집권 여당은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뭔가 진실에 대해서 말을 네. 할 때는 거침이 없어. 근데 뭔가 거짓말을 하고 물타기고 뭐를 네. 하려면 막 궤변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허. 그런데 대통령실 누가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20% 언제 19%로 빠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떤 행정관, 어떤 비서관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님 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것도 잘못하면 자기가 뭔가 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경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경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었어. 아. 들었는데 자기가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궤변을 만들고 그것 그렇죠. 자체가 뭔가 위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오늘 주제가 많아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댓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좋은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네. 성학님 신변 잘생겼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소팔콘 예. 레드의 효과인가요? 우리 존스님, 정성준님,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기쁨두배님, 나라사랑님, 이글나라님, 지니84님, 썬님 쭉쭉 올려주고 계시고요. 우리 은희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뼈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을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제 개혁신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것도 지금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이준석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한 반박 의견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역할론 그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 반박하는 페북을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명태균 씨와 이준석 본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그냥 본인이 고백하면 돼요. 자, 2022년 5월 9일 예.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하루 전날에 예. 명 씨가 이 제보자 이 씨에게 주말에 이준석이가 유세지원 올 거니까 저쪽 사무실 세팅 다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갔는데 창원에 결과적으로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6일 5월 전에 얘기를 했네요. 5월 9일이 예. 김영선이 공천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발표 전날. 그런데 어. 미리 명 씨가 이준석이 올 거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을 전제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게 공천 발표 전에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기 6일 전에 얘기를 했네요. 오기 6일 전에 실제로 그랬더니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2022년 5월 네. 15일 김영선 후보 선거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참석까지. 저는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명 씨가 공천 하루 전에 공천할 것을 알았으며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6일 전에 김영선 후보 선거 사무실에 예. 갈 거라는 걸 알았냐 이거. 아니 당대표 네. 공당의 당대표 그 일정을 6일 전에 알았다? 이거는 진짜 비서관도 그렇게 어허. 비서관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면 왜냐면 아니 근데 바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당 대표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 당 대표실이 물론 당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떤 걸 좀 추측을 좀 하십니까? 명태균 씨가 네. 오히려 거꾸로 어허. 5월 15일 날 이준석 김영선 후보가 개소식을 하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와달라. 그러니까 7불사 오듯이 여기도 그렇죠. 와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때 와달라 하면은 거꾸로 일정이 정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당 대표실이라는 게 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많이 다루고 정보가 다 한 곳에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보안이 필수인데 네. 이게 보안이라는 게 특히나 공천자 발표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극비 중의 극비 사항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막 잘못되면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은 막 불복하고 당이 난리가 나거든요. 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정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독 명태균이라는 사람만큼은 전날 공천 사실을 알고 또 컷오프도 전날 알고 이준석 당대표 오는 것도 6일 전에 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빨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미리 좀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 소통을 예, 이준석 대표랑. 그럼요. 아하. 그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면 돼. 어떻게 해가지고 예. 일주일 전에 이준석 대표의 일정을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는지 어.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준석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피해 아하. 나가기 위한 반박과 예. 궤변을 드러놓고 있는데 본질을 피해 나가고 있다. 아하. 둘만의 관계를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다. 이제는 고백의 시간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정치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해야죠. 예.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 예. 다음 그런 행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좀 요설 비슷하게 궤변 드러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오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그죠?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문제, 그럼 그분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지금 묻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네. 자 김영선이란 월급 반띵하고 다니고 요거 좀 충격적이에요. 월급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규라는 사람이 세비 반띵하고 다니고 수돗물 퍼 마시고 일곱 그다음에 번. 예. 막 새벽에 가서 홍매화 심고 삽질이죠. 그리고 예. 이 명태균 씨의 행태를 보세요. 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런 거 틀어주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울리고 다녔단 그 자체가 아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칠불사 회동 자체를 이제 국민들은 많이 좀 놀라셨을 가능성이 좀 높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같은 까마귀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새벽 4시에 그냥 칠불사 가서 그냥 홍매화 심고. 저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떳떳하다. 내가 뭘 잘못 이준석 대표 잘못이 있죠.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탄핵하면 박근혜 퀴즈 했던 게 없어집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진짜 그 많은 문제 있는 광역단체장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이준석에 이제 와서 본인은 이준석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은 겁니까? 본인이 제일 일조했잖아. 아하. 야 강원도지사, 좀 뼈아픈 지적입니다. 충북도지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럼요. 당 대표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책임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길게 썼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직 묻고 있는 그 공천 개입의 본질,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거는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지금 경남 PK 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분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한 2, 3주는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다 명태균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과의 사진을 또 올리면서 저는 명태가 아니고요. 명태균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 의원의 삽질 사진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명태균 씨가 이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더 이 이슈를 가져갈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의 통화 내용도 녹음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그런 녹취 파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풀 때마다 아하.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은 예. 명태균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명태뿐이 모릅니다. 아. 야 정치 10년 하더니 정말 연기력이 늘었어. 저거는 심각한 착오 내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래도 높죠. 예. 항상 우리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 마이다스의 손이다. 어떻게 지지율이 10년 동안 내리빠지냐 아이고. 이렇게 놀렸는데 예. 알고 봤더니 연기력은 늘었다. 연기력. 자 명태균 씨와 안철수 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예. 뒤에 딱 선반이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접시가 있는데 예.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된 고급 골동품 접시가 디스플레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데는 뭔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어.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예. 그러한 뭔가 고풍이 있는 아하. 그런 식당을 의미하고요. 음. 그런 식당들은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남성들은 한정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거 유추해 봤을 때 부부 동반으로 뭐 부부끼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부부랑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거야. 예. 그냥 행사장에 그냥 스쳐가면서 스친 게 만난 게 아니고 부부까지 대동할 정도로 예.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야. 선택적 기억 상실증인가요? 음. 저기 안철수 씨도 소팔 코사놀 레드 한번 드시면은 기억력 감퇴 좋긴 한데 좀 권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 사진을 아까 보니까 좀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시간은 된 사진 아닌가라는 일단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명태균 씨가 또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럼요. 어떤 인물과의 사진 또 공개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도경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신인규의 핫스팟 흥하시길요 응원합니다. 김지호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이렇게 주셨고 지금 이제 그 여론을 제가 쭉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크다. 이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네. 볼륨을 좀 줄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네. 아무래도 코사놀 코사놀. 활력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텐션을 높이는 방송. 레드입니다. 소팔 코사놀 레드. 예, 그래서 힘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니까 네.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 저널리스트 그 최경영 TV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냈던 김대남 전 네. 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전방위적 공천 개입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 뭐 정말 그 장안의 화제죠. 건희봉, 건희화재, 건희생명. 요거 오마이TV에서 만든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최초로 제기한 예. 건희보험, 건희화재, 건희생명. 그 쉽게 말하면 공직이 나옵니다. 예. 보험료는 수돗물 마시기 뭐 이런 제가 걸로. 건희보험 건희보험. 이 보험 사이트 저기 예. 홍보하는데 제가 이거 건희보험도 체크되나요? 얘기했다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건희 화재. 예. 이 공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경선에서 떨어지면 자리 챙겨주고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자리 챙겨주고 또 공천에서 피해 본 사람들 또 자리 챙겨주고 이 완전히 좀 엉망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말 상법상 예. 주식회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익 공동체처럼 이익으로. 야 뭐 하면은 이거 하나 해주면 이거 하나 주고 그러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천 개입 의혹은 조금 더 이제 추가 보도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가 많으니까 좀 더 진도를 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검찰 얘기 한번 네. 해 보겠는데요. 최재형 목사님과 관련된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물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거의 파다하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뇌물 혐의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덮어도 됩니까? 수심위에서 예.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그것을 예. 뭐 불기소하든지 무혐의 처분하든지 예. 좀 뭐 기소유예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처분을 하면 아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되면 검찰은 예. 기소하라는 조직이잖아요. 기소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검찰은 기소에 부담감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야당 인사들은 그냥 무차별 기소해 버려요. 묻지마 기소식으로. 묻지마 이거 그냥 예.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기소하고 기소하는데 야 어떻게 이거를 수심위에서 정말 기소하라고 어허. 권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뭐 증인 신청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재판할 때마다 망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억지 기소해서 아. 한 달에 몇 번 불러서 그 재판정 앞에서 굉장히 망신 예. 정말
인격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언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실 이 사안이 뜨거웠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황제 조사 그 폰을 상납하면서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로서 상당히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김건희 여사 쪽, 한 번은 최재형 목사님 쪽이 열린 건데 이게 또 결론이 또 배치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두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데 이거 검찰이 이 사건 잘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거는 뭐 정말 예, 법치가 아니고 사치다. 사치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중에 따라서 예. 검찰 공권력이 왔다 갔다 한다. 어허. 그러한 정말 사례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은 반드시 제2에서 통과돼야 되고 국민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통과돼야 된다. 네. 심지어 TK, PK에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필요하다. 그런 여론조사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연령대에서 70대만 종합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아하. 70대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정말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들어서 예. 지금 검찰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만 주고 더 이상 검찰에 상처 주지 말고 정말 정부 여당과 저희가 이 김건희 종합특검은 통과해야 된다. 예. 특검으로 아니 떳떳하면 왜 수사를 거부합니까? 하하.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이제 재의결 들어갈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국회 시간으로 좀 우리가 넘겨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또 이어서 검찰 폭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JTBC, SBS 등 언론이 앞다퉈서 단독 보도를 요즘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JTBC의 아주 맹활약이 지금 아주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선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 2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특정 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뭐 물량과 시간을 짜고 하는 통정 매매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매도는 자신이 직접 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의 그 공범들에 관련된 문자나 뭐 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주가 조작의 실체가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검찰은 눈 감고 아웅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주가 조작범들이 예. 모시에 8만 주 때려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8만 주를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예. 그 시간에. 그럼 그런 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 이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통화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 아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못 찾죠. 증거를 못 찾는 건데 그래놓고는 예.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한 겁니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의 배우자, 예.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수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죠.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말 같은 얘기가 매주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썼던 편지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김모 씨가 굉장히 좀 불안해합니다. 네. 김건희는 남편이 검찰이니까 빠지고 네. 뭐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 편지 이런 게 어떻게 좀 세상 앞에 좀 알려질 수 있었다고 자, 보십니까? 김모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 한심하다.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 뭘 뭐 가주기를 기대했을까? 기대했을까요? 그럼요. 덮어주기를? 아니 검사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사한테 기대할 건 우리는 좀 빼주겠지. 김건희 여사가 주식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왜 이 예.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 아하. 여사를 끼워서 이러한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예. 주식 조작을 왜 공모했을까? 아하. 왜 이 사람을 파트너로 끼워줬을까? 왜 끼워줬을까? 생각해 보면 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란 것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뭔가 이런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여기서 다시 건의보험, 건의화재, 예. 건의생명이 발동됐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도 보험이에요? 예? 검찰 보험.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봐. 아니 윤 쪽에서 예.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아하. 고민도 없는 사람이다. 보험을 믿었는데 예. 야 알고 봤더니 본인들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던 말든 상관 안 할 사람이다. 분노하는 겁니까? 왜 분노해? 기대를 하고 끼워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근데 배신당했다 이런 거. 돈 벌어주게 했는데 자기들만 빠져나간다는 게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하.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제 합리적 의심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상관도 예. 없는데 왜 이런 기대를 해요? 예. 기대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투자를 했다, 아하. 기회를 줬다, 돈 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23억 벌었습니다. 23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의 여러 가지 지금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민모 씨,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주고받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가 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종호 씨라고 아시죠? 네. 여러 이름이 나왔던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아마 다 아실 텐데 블랙펄이. 그 해병 사건에도 나왔던 구명 로비 사건의 그 이종호 씨와 이종호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나는 김건희 여사 결혼한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이번에 이종호 씨와 2020년도에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공개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대통령실은 이거 좀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40차례를 전화했다는 거. 그때 왜 거짓말? 아니 결혼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으면 아니 결혼을 2020년 이후에 또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대선기 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얘기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요. 참. 결혼을 2012년 했답니다. 내가 다 민망하네. 야 국민의힘 아니, 안 의원들 맞으니까. 아니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이런 거는 답을 안 해버리죠 그냥.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새 인터뷰를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터뷰 예. 막 방송사에서 나오자 아하. 그러면 그냥 캔슬해 버린대. 캔슬. 나도 이거 참 예. 민망할 것 같아. 아니 결혼한 이후에 연락도 예. 없다 그랬는데 야 밤 11시에도 전화하고 40차례. 야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전화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해도 예. 40여 차례를 막 집중적으로 연락하기가 물론 아니, 뭐 연애하면 초기에 연락은 그럴 수는 하죠. 있는데, 초기에 야, 근데 참 참 이례적입니다. 주가 조작범하고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네.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네. 뭔가 자꾸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박는 거 아. 아닌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속일 수는 없다. 이게 정말 정치권의 어떤 격언인데요. 이 딱 맞는 그런 이야기다. 진실은 힘이 예. 세다. 그럼 그럼요.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 보실 때는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지금 5년째 들고 있거든요. 네. 요거 기소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덮어주기를 시도할 걸로 아니, 시간 보십니까? 끌거나 덮어주게 하겠죠. 어허, 기소는 안 한다. 그럼요. 기소? 그렇게 아니 보시는군요. 왜 검찰총장의 심우정을 인사했고 예. 이창수를 정말 서울중앙지검에 인사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국민 앞에 보여주겠죠. 아하, 그 기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아무래도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좀 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지금 차가운 민심 때문에 여당에도 지금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대화 중에도 좀 나온 얘기기는 한데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65%가 찬성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거든요. 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보다 찬성이 더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보수가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여권의 가장 큰 네. 리스크라 그러면 의료 대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이 하나 있고요. 어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저는 3대 리스크라고 봅니다. 여권에. 3대 리스크. 사실은 요 3대 리스크를 털어야 그래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대를 할 수 있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고 네. 여권의 지지율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요지부동 아하.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니 이 건을 해결하지 않고 공당으로서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상법상 국민의힘 주식회사로 등록하고 뭔가 정당법이 아니고. 좀, 이익 공동체로 예. 활동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당이라면 공당이라면 이 세 가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올해 안에 큰일 치를 수도 있다. 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안에 큰 일이 급변 사태가 있을 아 수도 계속 있다. 한번 버텨보십시오. 근데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만찬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여당 지도부가 예. 지금 탄생한 지 2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능으로 치면 우리 결혼했어요. 깨가 쏟아져야 돼. 깨 쏟아지는. 그런데 네. 지금의 형국은 뭐냐면 아하. 사랑과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사주에 뵙는 거. 그렇죠. 사랑과 사랑과 전쟁. 갈라서기 막장 직전.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야, 거야. 위자료 재산분할 막 나옵니다. 지금 막 재산분할. 아니 왜냐하면은 남들 보는 앞에서라면 예. 쇼윈도 부부 행세라도 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은 야 우리 갈 때까지 갔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권의 분열상이 아하. 매우 심각하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자존감이 무너졌다. 지난 2년 예. 반에 국정 수행을 하면서 자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있었죠. 예. 바이든 날리면 있었죠. 자 부산 엑스포 그 난리치고 유치 실패했죠. 예. 자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어땠습니까? 이것도 개망신 당했죠. 정말 호재가 없고 네. 악재만 있다 보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맨날 너 무능하다 너 비리 있다 너 아하. 무능하다 이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총선에서도 대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뭔가 다시 기운을 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액트지오 영일만 석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체코 가서 원전 막 이런 거 하고 되지도 예. 않는 정말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뻥튀기죠, 뻥튀기. 김건희 여사가 왜 밖으로 나오냐. 오빠 나라도 나갈게. 이거예요. 나라도 나가서 한번 인기를 아. 올려볼 테니까 오빠도 아하. 힘내. 오빠 힘내.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죠. 아하. 윤석열이 키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준 예. 한동훈이라는 정말 법무부 예. 장관. 예. 윤석열 아니었으면 법무부 장관 했습니까? 그쵸. 윤석열 아니었으면 예. 여당 비대위원장 했습니까? 못했어요. 아하. 그런 사람이 사사건건 나만 살겠다고 공격을 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한동훈의 한도 보기 싫다. 한도 보기 싫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예. 총선 기간 중에 이야기했어요. 국민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그냥 선언을 했잖아. 네. 윤석열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왜 나도 늪으로 빠져야 되냐. 그게 말입니다. 예. 그런 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앞으로도 이 당정 갈등도 심각하고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관계도 더 나빠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